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배우와 모델이 특정 국가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SNS를 통해 캐스팅이 되고 촬영을 위해 그 나라로 향했는데요. 실종된 후 무사히 돌아온 그 배우는 이상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곧 이어 그 나라는 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광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헤일리예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죠. 오늘은 글로벌 관광과 안전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해외 관광객 실종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2007년 포르투갈의 프리아다루즈 해변에서 실종된 영국 소녀 매들린 맥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부모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리조트 방에서 잠들어 있던 3살 여아가 사라진 사건이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사례들을 보여주셨죠. 2014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인 배낭 여행객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영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어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인신매매나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이런 위험한 사고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납치되어 인신매매된 사례가 있었고, 미얀마에서는 온라인 도박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출 소식이 있었죠. 제 옆자리의 친구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헤일리, 너 태국 여행 가려다가 취소했잖아.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콕 여행을 계획했다가 안전 문제로 취소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들으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한 젊은 중국인 배우의 사진이 있었죠. 교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는 태국 유학생도 있다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그 학생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왕싱이라는 31세의 중국 배우입니다. 현지에서는 싱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는 SNS를 통해 태국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지만 입국 후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여자친구의 구출 요청으로 인해 미얀마의 미야와디 지역에서 발견되어 구출되었죠. 구출된 그의 상태를 보면 실종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화면의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미야와디는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최근 국제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아졌어요. 특히 온라인 도박, 전화금융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온상지로 알려져 있죠. 국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법적 단속이 쉽지 않고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미야와디 지역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이 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수많은 외국인들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후 여권을 빼앗기고 온라인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해요. 미얀마 정부도 이 지역의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인 범죄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왕싱 본인이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 실종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사진이 보였죠. 양쩌치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5세의 중국인 청년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방콕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죠. 특히 이 실종 사건은 얼마 전 발생한 왕싱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양쩌치의 가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쩌치 역시 태국에서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입국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싱의 경우처럼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마지막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조직의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의 유사성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두 명의 중국인 연예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두 번의 유사한 사건이라면 분명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제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유학생 수나의 어깨가 굳어가는 게 보였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특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특히 고임금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발표했죠. 이런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사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필기를 이어갔어요. 관광산업에서 안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죄들이 매우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논쟁이 시작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수나 학생. 태국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2023년에만 2,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어요. 이런 몇몇 사건들을 가지고 태국 전체를 위험한 곳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요? 수나의 말에 교실 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그녀의 애국심은 이해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까웠죠. 교수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수나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건의 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들의 조직적인 성격과 그 심각성을 봐야 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다시 왕싱의 진술 내용으로 바꾸셨어요. 왕싱의 증언을 보면 그를 납치한 조직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사칭한 것부터 공항에서의 이동, 국경을 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조직적 범죄가 현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미야와디 지역으로 피해자들을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내부의 협력자들이 필요해요. 불법 월경이 가능한 경로를 알아야 하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수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국은 오히려 피해자를 구출하는데 도움을 준 거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죠. 국제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반드시 현지 협력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경을 넘기까지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 범죄 조직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도표를 더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인신매매 조직들의 구조를 보면 각국의 범죄 조직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직이 주도했다고 해서 태국 내 협력자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렸죠. 더구나 이런 범죄 조직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최근의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력 범죄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2019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2020년 파타야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직 범죄, 2022년 푸켓에서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 실종 사건 등 태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태국의 관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교수님의 설명에 수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과 태국 사이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잠시만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자료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후 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했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죠. 하지만 최근 왕신과 양쩌치의 실종 사건이 중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태국행 항공권 예약 취소율이 전주 대비 85% 증가했어요. 특히 중국 SNS에서 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미 예약된 단체 관광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터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가 보였어요. 수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죠. 중국 정부까지 자국민의 태국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태국의 관광 산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태국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한국 유학생 희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외교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해왔어요. 특히 국경 지역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죠.
지금 와서 보면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제관광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러한 판단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순아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이에요. 한국은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는 눈 감으면서 태국만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희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태국 내 강력 범죄와 관광객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었죠. 교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신 후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죠. 관광산업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특히 태국처럼 GDP의 상당 부분을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안전 문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현재 태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타격도 크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인 관광객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반응입니다. 최근 태국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태국 여행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들이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다른 경쟁 국가들의 전략이라고까지 주장했죠.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시죠. 프로젝터에는 여러 항공사의 예약 취소율 통계가 나타났어요. 주요 국제 항공사들의 태국행 항공편 예약 현황을 보면 지난달 대비 예약 취소율이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항공편의 경우 단체 관광객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었죠. 이는 결코 소문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들은 중국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미야와디 지역의 범죄 조직 단속이나 국경 지역 감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죠. 진정 필요한 것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태도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소문으로 치부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제관광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SNS의 영향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소문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태국 관련 SNS 게시물들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재고하거나 취소했다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순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국의 관광업은 곧 회복될 거예요. 이번 달부터 정부가 새로운 관광진흥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더 많은 국가의 비자 면제도 추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라고요. 순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물론 새로운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시며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실추된 관광지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구나 이 통계를 보시면 최근 태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재방문 의사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어요. 특히 중국과 한국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는 각각 67%, 58% 감소했죠. 순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기 국제신용평가사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태국의 관광산업 리스크가 상향 조정되었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한 일시적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어요. 더군다나 최근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국제회의와 전시회들도 잇따라 개최지를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MIC 산업에서의 이탈은 일반 관광객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죠. 순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특정 국가 방문을 기피하기 시작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군요. 이는 한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선택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세계 관광 동향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예를 들어 2018년 한국인들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기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민 반응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라카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폐쇄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관광객들의 선택은 단순한 기피가 아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국의 관광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1인당 평균 소비액도 높고 특히 SNS 영향력이 매우 커서 관광지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태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한국인들의 방문으로 유명해졌고 이후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한 사례가 많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하지만 관계 회복은 단순히 관광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체류자 문제, 안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해요. 특히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뢰 회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깨달았죠.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한 번의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중국 유명인이 2명이나 실종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름 관광업으로 유명한 태국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현재 반한 감정으로 인해 태국에 가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